진행합니다. 자, 차렷! 정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보들하네. 내가 박수 치니까 다 따라치고 있어. 뭘 따라쳐. 시원하게 치고 하는 거지. 원래 소개하고 각자 해야 되는데 내가 인사하고 우리 박수 친 적 없는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거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난 구정세. 구정 때 또 받아. 그러니까 복 2번 받는 거지. 그러든지.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신년이죠. 병신년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안 맞는 말이잖아. 왜냐면 병신년이라는 것 자체가 음력으로 이제 하는 건데, 정확한 병신년의 시작은 이제 2월, 설날이 지나야 이제 병신년의 시작인데, 느낌상 뭐 그냥 병신년이라고 합시다. 병신년. SNS에서 병신년이란 말을 못 쓰게 하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안 봐서 또 정치권에서 그런 건가요? 그냥 네티즌들이 그런 건가? 너 왜 좌빨이 돼가냐 점점 점점 좌빨이 돼가고 있어. 애가 점점 좌빨이 돼가고 있어. 아이고 이거 살을 타면 안 돼. 제트 하늘이 됐어. 푸른 하늘에서. 그 지난 방송 저지난 방송에 미리 얘기했다시피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노무 온라인 영업 재무설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정리를 한번 하고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됐던 거에 대해서 좀 길게 좀 얘기를 해보자. 입장 차이에 따라서 정답은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그런 걸 해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의료실비 중복가입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태아보험에 대해서, 자녀보험에 대해서 그 레몬테라스 뭐 그런 카페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 오늘 특별 게스트로 일반인 한 명 초대했어요. 일반인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질문하고. 질문하고, 일반인이 이럴 수 있겠네? 뭐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풀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분 오늘 잘 한번 판단해보세요. 보험 10년이 무상해지는. 보험을 오래 하다 보면 가끔 일반인이 어떤 생각을 할지 혼돈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참 이런 생각을 했던 걸 잊어버린 거지. 보험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알아들을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재무설계하는 사람은, 손해보험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해 못할 때가 있고, 손해보험하는 사람들은 생명보험하는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고, 또 그 노무사들이 보면 노무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세무사들이 보면 세무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데 이제 일반인을 봐야 하니까,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또는 어떻게 같이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리 일이니까. 그런 거는 태아보험 특강 아니었나요? 의료실비 중복은 안 끝났지. 그건 그 두 번째 질문에서 일단 태아보험 먼저 하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의료실비도 꽤 긴데 얘기하다 보면 오늘 특집이야. 그래서 어쩌다 보면 끝나는 시간이 알 수 없는? 뭐 끝장 토론 들어. 밤샘 토론, 뭐 JTBC 뭐 이런 거. 지금 오후 3시인데 일요일 오후 3시인데 끝장 토론이야. 애 피곤해 보이는데 시작부터 지금 있어서 먹부자구리. 뭐 했어요? 1월 말일 날하고 그 지금 이제 시작. 말일 날하고 시작. 저는 송구영신 예배 드렸고 포스팅 블로그도 했는데, 와, 송구영신 예배가 의외로 막강하네요. 제 블로그가 나름 최적화되어 있는데 5페이지에 떴어요. 송구영신 예배가. 그래서 저품질일지도 몰라, 조심해. 그럼 제 고민 그거 1페이지 2페이지 안 뜨길래 깜짝 놀라갖고 페이지로 계속 조회해봤더니 5페이지에 떠가지고, 주한중앙교회는 1페이지 첫 번째에 떴는데 송구영신 예배가 중에 송구영신 예배 주한중앙교회에서 드리다 이렇게 블로그를 올렸는데, 원래 그런 말 있지. 그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그걸 일일이 찾아보고 있냐? 앱이나 프로그램 보면 내 포스팅 어디 있나 바로 찾아볼 수 있는데. 잘 몰라요. 우리는 업자가 아니니까 순수 블로거. 순수 블로거 영역에 있어서. 교회도 그렇게 그 바이럴 작업을 해요? 바이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그러니까 최적화된 블로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 그만큼 많이 간 거지. 1200만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통계가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뉴스에서 하면 맞는데, 그 종교인들 다 합쳐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넘는다던데? 불교인, 그게 어떻게 나와? 다중종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다중종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있어요. 그 글을 올린 사람이
꼭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올린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안 한 있어요. 사람도 꽤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밤 2015년 12월 31일 밤 11시에 이제 가족과 아내와 아이와 함께 이제 송구영 집에 갔다가 1월 1일을 맞이하고 집에서 하고, 어제는 저희 팀 FC의 여동생이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사연이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팀 FC에 네네네, 우리 저희 예전 팀 FC였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은 이제 그 가게를 따로 운영해서 보험 일을 하지 않는데 저랑 이제 관계만 형성하고 있는 팀원인데, 이제 그 친구의 여동생이 좀 택시에 치여서 뇌사 상태에 있다가 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서 앞으로 또 보상 문제, 법적인 문제 요것도 같이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뭐 송구영 신예배의 희망찬 일과 장례식장에 갔던 좀 슬픈 일이 같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얘기는 이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는 서로 까는 분위기잖아. 근데 장례식장 갔다 온 걸로 까면 안 되니까. 깔 수가 없는. 안 따면 되지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일단 송구영식만 까자.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너 엄청 가정적인 거.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집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 집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가는 게 무슨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간다니. 가정적인 척을 하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 가죠. 잠깐. 너 토요일 저녁에 가서 일요일 날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안 들어가잖아. 그 사무실에서 이제 새벽을 맞이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엄청 가정적인 거 같잖아. 어쨌든 뭐 저는 공사가 다 망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망했지. 그렇지. 다 망해. 올해는 그래서 다 망해버렸지. 잘 되려고 잘 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새해 뭐 했어요? 뭐 연말에 연말연시에? 송년 모임 있었고 계속 그 집에서 누워 있다가 오늘 나왔습니다. 집에 누워있다가. 아까 12시? 12시쯤에 내가 문자 보낸 거 같은데 2시에 그거 있다 그랬더니 네 그리고 나갈게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1월 1일 날 간만에 세주 한잔하고. 누구랑요? 남자랑요. 아니 그 남자랑 누구랑? 아는 형님이랑. 고객이랑? 고객하고 술 안 먹어. 지금 누구랑? 이렇게 물어본 게 이 아저씨가, 저 아저씨도 그렇고 이 아저씨도 그렇고 술을 잘 안 먹어요. 저 아저씨는 입에도 안 대고 이 아저씨는 제가 군대 전역하고 인천 올라와서 처음으로 만난 그 형이 있어요. 네, 인천 사는데, 그래서 세고에서 술 한잔 하고, 그리고 뭐 거의 사무실 나와서 일했죠. 난 인천 올라와서 처음 마셨다는 걸로 들어갔고 지금 그렇게 안 마셨나 봐. 저는 연말 12월 31일 날 우리 파워FC 그것 때문에 1월 1일이 되면 뭐가 바뀔 것인가, 1월 1일부터 전산이 바뀌어서 반영되는 회사는 어느 곳이 있을 것인가, 이거 파악하느라고 좀 결국은 일을 시키셨네. 그리고 이선영 많이 팀장님한테 바뀌었어요? 좀 쉬라고 얘기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리고 기다려봐. 우리 파워FC를 이제 메인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 이선영 그 팀장이 있는데, 이선영 팀장은 1월 1일 정초 10시까지, 10시부터, 아침 10시부터 출근해서 그날 저녁 12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데려다 줬죠? 집에 들어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식사도 먹이고. 선수 보호 차원에서. 내가 어제도 아침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 시켰는데, 심지어는 그 라면도 끓여줬어. 드문 일인데? 컵라면? 뽀글이. 맛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분기구 먹여서 맛있나? 안 먹겠다고 엄청 거부했는데, 이거 아니면 밥을 너 혼자 해결해라 이렇게 했더니 뿅뿅 먹더라고. 선수보호차원이 아닌데요? 협박하. 강제징용 뭐 이런 거. 어제 노무사 입장에서 하루에 8시간 이상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된다는데 아침 8시, 10시부터 밤 12시까지면 몇 시간이야? 우린 근로계약서도 없고 퇴직금도 없으며 몇 년째 없는 거야? 초과 근로수당도 없으며, 그 이선영 씨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돕는 거야. 이렇게 포장해줘야 돼, 예쁘게.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순수한 거라 못 가겠다 참아. 훈훈한 마무리로 끝내는 걸로. 우리 가끔 방송할 때 얘기하는 신입들이 또 일을 좀 도와주고 있고, 또 그 글로벌 금융 판매 그 박명숙 팀장이 또
도와주겠다고 와서 같이 일을 해주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업무를 해보니까 1월 1일 날 딱 바뀐 회사는 몇 군데 없고 1월 4일 날 교보생명이랑 이제 매트라이프 뭐 이런 애들은 1월 초에 1월 1일 날 바로 전산을 열었더니 바뀌어 있었고 또 KB 같은 경우에 1월 2일 어제자로 이제 전산이 일부 바뀌었고 오늘 1월 3일이지? 네. 그리고 현대도 1월 2일 날 현대도 1월 1일 날 바뀌었었는데 전산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손을 안 댔고 이제 오늘 현대가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서 손을 대고 뭐 그렇게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도 이 우리 파워FC 팀은 밤새 작업은 안 하고 이제 신입까지 다 총출동해서 이제 그 12시까지 일을 내일 바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오늘 해놔야 내일 최대한 빨리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기본 바탕을 다 해놔야 돼. 난 저희 파워 FC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서 삭제를 하고 어플을 다시 깔았는데 그냥 되던데요? 승인 안 해도 돼요 이제? 쓰던 사람들은? 지금 해야 되는데. 가끔 될 때 있어요. 저도 가끔씩 핸드폰이 느린 이유가 파워FC가 뜰 때가 있어갖고 그래갖고 파워FC를 삭제하고 다시 할 때가 있는데 전화해야지 하고 했는데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될 때도 있고. 다운받아갖고 시청을 넣어놓고 전화하려고 했더니 되더라고요 이게. 혹시 바탕화면에서만 지운 거 아니야? 아니,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어플레이션 관리 들어가서 삭제. 네, 삭제했어. 어찌됐건 그렇게 지냈다. 저희들은 그래도 연초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리고 연초 오늘 다들 쉬는 일요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름 도움을 주고자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또는 그걸수로 인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길 바라는 입장에서 또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콜라보 강의도 한번 어쩌다 보면 8편 콜라보 강의 네가 얘기해라. 근데 이거 올라갈 때쯤이면 강의하고 있어. 오늘 저녁에 올릴 거야 이거. 오늘 저녁에 빡시다, 빡세. 자 1월 6일 수요일 날 낮 12시 반부터 콜라보 강의 4인 4세 콜라보 강의 여기 이제 강사 4명 1번 타자 1시간 아니었어. 12시 반입니다. 12시 40분부터 시작해요 강의 70분씩 1번 타자 그 다음에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끝나고 이제 n분의 1로 해서 디프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콜라보 강의에서 4인 4색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4명의 강의가 겹치는 거 없이 전혀 다 다른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다 겹칠 것 같은데. 마음대로 하시고 경력이 한 합산 40년 정도 되니까 그래도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은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진짜 40년이네. 합산 40년 돼. 그래서 대충 얼추 10년씩이나 되니까 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이 하는 사람 많지 않겠다.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다 분야도 다 틀려. 30대 이분 이제 40세가 되셨습니다. 네, 프로게 나이가 되셨고 그래서 4명 나이 합치면 150살 정도 좀 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150 있으니까 안 돼요. 넘어요. 40 3, 4, 12, 40에도 120인데 왜 150? 4, 46이지. 아 그러네요. 거기서 3살, 두세 살밖에 못 빼니까. 세가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고 공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선착순 50명으로 자릅니다. 왜냐면 강의실 50명밖에 안 되는 지금 3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 하셔서 그날 같이 만나서 도움되는 얘기 하시고 Q&A 시간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서 유예되는 시간 이 강의가 어디에만 저기 병원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야지. 이 강의가 지금 저 보험 설계사 카페 보사모에만 광고가 올라간 건 아니요. 그러네요. 보사모 카페 그리고 제 블로그 그 다음에 우리 김영훈 부자의 카페 나 안 올렸는데. 안 올렸네요. 혹시 보사모 카페에 댓글을 달아셔도 되고 보사모 카페에 댓글을 다시고 거기에 이제 아니 우리가 유튜브에 해도 되지 않아요? 유튜브에 해도 되고 그러면 이 정원 지금 숫자를 카운트를 세고 있어서 헷갈리니까 들어오셔서 보사모 카페 일단 한번 또 들어오세요. 반드시 보사모에 유입시키려는 저 강력한 의지. 뭐 안 요번에는 좋은 거야. 보사모 스텝이라 그래. 탑카페는 안 돼요? 탑카페? 탑카페에서 확인하시고 다시 제 블로그 따따따.최진한.com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시면 이제 링크 타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네, 최진한.com 네, 제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날 좋은 시간 귀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새해 다짐이 하나 있었는데 좀 언어를 순화하고 좀 이제 너그러워지자.
이런 그 다짐을 했는데 사람이 바뀌면 죽어요. 안 죽어 쉽게 김대범 사람 쉽게 안 죽어요. 좀 바뀌어도 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소리 하라고 왜? 그럼 쉽게 안 바뀌어. 진짜 내가 그래서 그날도 강의 때 욕 나오나요? 나는 거침없는 하이킥. 그러니까 내가 새해 해보고 싶은 공부가 하나 명리학을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명리학. 또 머리 아픕니다. 나 좋아, 나 그런 분야. 명리학을 이서우가 격한 공감을 하면서 두 분이 할 얘기가 또 늘었네요. 두 분이서 서울랑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딴 거 공부해볼까요? 그 비슷한 거? 뭐 손금이라든지. 관상 준다 관상. 관상? 알겠어요. 저는 관상을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명리학 공부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 말고 매일매일 조금씩 해서 명리학을 공부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책을 사서 오늘 집에 가야겠다. 할 건데. 자, 뭐 그 정도 뭐 어쩌다 보면 지금 저 콜라보레이션 강의까지 얘기가 됐으니까 이제 본 얘기로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태아범이 30세 만기, 100세 만기 어떻게 가입하는 게 옳은가, 회사 구분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마무리는 한 일주일만 공부하면 이서우만큼 태아보험 한다였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전혀 공부를 시키지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바빴고 몸이 아팠기 때문에 뭐 일반인으로 오늘 초빙을 했어요. 1시간만 하면 이서우만큼 할 수 있다는 걸 알겠네. 자, 태아보험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로 주력해서 태아보험은 손해보험으로 많이 하죠? 최진환 본부장님은? 그렇죠. 저는 이제 ING 메트라이프 있다가 법인으로 왔기 때문에 태아보험을 예전에는 당연히 생명으로만 팔았죠. ING나 메트라이프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법인으로 오고 나서는 공부해보고 손해보험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손해보험으로 주력을 하고 있죠. 거의.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아보험이라는 보험은 없죠. 그렇죠. 그렇죠. 태아보험이라는 보험은 없는데 어린이 보험. 뱃속에 있을 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종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이제 해당하는 리스크, 태어나자마자 가져갈 리스크를 가입할 수 있는 담보, 보장 내용이 있는 보험을 우리는 흔히 태아보험이라고 하죠. 선천성 장애, 선천성 질환, 조산 크게 전 세 가지를 좀 더 얘기를 해드려요. 거의 그 세 개 안에 다 들어가. 생명보험으로 태아보험을 생선보 합해서 팔 때 그때는 주산기 질환 특약이라는 그들만 주산기 질환. 주산기 질환. 주산기 질환. 그게 뭐였어요? 발음이 안 좋나요? 그게 뭐였어요? 그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에서 저는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별하지 않고 각각의 그 금액과 그 다음에 담보와 그 다음에 그 기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놓고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부분을 가다 보니까 생명보험을 어차피 우리는 매달 내는 보험료, 그 다음에 제가 기본적으로 보험을 할 때 내가 나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품을 안 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납득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해보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 아이는 태아보험은 이제 다 손해로 2개로 되어 있고, 다만 안타까웠던 건 제 아내가 B형간염, 이제 그것도 당연히 좀 이따 나오겠지만 B형간염이기 때문에 태아보험을 가입이 안 돼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아이 이름으로 저는 태아보험을 못 들고 들었고, 그 나머지 분들한테는 이제 태아보험을 주로 이제 손해보험을 주로 권유를 합니다. 자, 태아보험 쟁점이 이제 손해보험을 할 것이냐 생명보험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인데 30세 만기, 100세 만기가 더 큰 쟁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생명보험, 손해보험보다. 왜냐면 첫 스타트 자체가 100세 만기, 그러니까 생명보험 하시는 분들은 생명과 손해를 이렇게 1+1을 하는 게 좋다라고 늘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손해보험 하시는 분들은 생명보험 필요 없고 손해보험만 하면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태아보험은 100세로 해야 된다. 아니다. 태아보험은 30세면 충분하다. 아니다. 태아보험은 30세, 100세를 기본으로 놓고 30세 만기, 80세 만기, 100세 만기를 복층으로 설계하는 게 좋다. 거의 이런 얘기, 쟁점들이 제일 많지 않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가장 궁금한 건 어떤 게 궁금한가요? 손보하고 생보 차이가 뭔지 제일 궁금해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손보하고 생보 차이. 아니 차이점. 잠깐만 거기 잠깐만요. 네네. 고객님 잠깐만요. 저 일반인. 고객님 잠깐만요. 근데 진짜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짜고 한 게 아니라 진짜야 이게. 생명보험 원래 생명보험 출신인 사람이 지금 손해보험으로 태아보험을 판매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생명보험이 첫째는 비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보하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험보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실비가 메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실비가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어차피 메트라이프에 있을 때는 반드시 손해보험과 믹싱해서 팔았었어야만 됐고 교차로 그때 당시에 동부화재 있다가 저도 이제 메리츠로 바꿨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메트라이프에 있을 때나 ING 있을 때는 어쨌든 업적을 해야 되고 태아보험은 사실 80% 정도는 던졌어요. 그러니까 던졌다는 표현은 전 태아보험은 취급을 그냥 안 합니다. 어린이 보험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해서 받지만 내가 봐도 이건 너무 비싸고 내가 납득이 안 가고 손해보험을 받더니 그게 더 좋으니 손해보험 가입하시라고 차라리 하고 저는 VUL을 더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으로 GA 와서 이제 GA 와서도 처음에는 손해보험을 좀 등한시 많이 하고 VUL 위주로 파다가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GA 와서도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굉장히 좀 파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뭘 질문했는지는 아냐?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중에서 손해보험을 팔아야 되는 이유. 아니 왜 손해보험을 팔기 시작했냐는 건데 왜 이렇게 길게 답변한 거야? 결국에 답은 앞에 끝났잖아. 그래서 생명보험에서 하나 답을 주고 부연 설명을 하고 그래야 이제 자연스럽게 흐름이 넘어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듣는 사람이 저 얘기 왜 하지? 지금 이런 표정들이 지금 그래서 VUL 나오고 그러니까 VUL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 얘기에 공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외국에 생명보험 다니는 분들의 대부분은 태아보험을 빨리 얘기했으면 고객님이 지금 기다리시잖아. 알았어. 누가 네 얘기했어? 지금은 이거 고객님을 위한 방송이 아니고 보험 설계사를 위한 방송 플러스 서호에 대한 중이잖아. 고객님을 위한 방송이잖아. 고객님 잠깐 나가 계시다가 오늘 이제 얘기 정리되면 오케이. 테니까. 생명보험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비싸다. 별로. 그러면 결국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의료 시비비가 들어가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으로 태아보험을 가입해도 좋다?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고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있다. 생명보험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일단 근본적인 구조적인 차이라고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담보로 넣고 설계를 해봐도 손해보험이 싼 건 처음에는 그냥 왜 손해보험이 싸지?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든 손해보험이 대부분의 손해보험이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보다 저렴한 걸 보고 그 다음에 담보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은 열거주의고 손해보험 포괄주의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도 담보에 대한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들어가서 저렴하고 그래서 손해보험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손해보험이 네. 생명보험보다 진단비는 더 비싼 경우도 많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야 손해보험에서는 그 진단비의 폭이 더 넓지 않느냐 생명보험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는데 그걸 단적으로 비교하기엔 좀 애매하고 그렇죠. 어찌됐건 그러니까 저는 뭐가 더 낫다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게 본인이 판단하기에 지금 현재 보험을 하나만 가입해야 된다면 가성비를 최대한 높이려고 한다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생명보험 플러스 손해보험보다는 손해보험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저렴하고 낫더라.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명품이라고 해서 손해보험 플러스 손해보험 조합도 권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입시킨 거몇 분 있어요. 이건 좀 여유가 손해를 두 개. 그러니까 의료실비는 하나로 가져가고 진단비를 만땅 넣는 거지. 진단비나 뭐 입원이 어렸을 때 아이 일반암을 1억을 넣을 수 있으니까 5천씩 들어가니까 이런 걸 근데 만땅 그러면 보험료가 좀 비싸지지만 요즘에 아이가 둘, 셋, 넷이 아니고 보통 하나 혹은 둘이고 여유가 되는 가정 속에서 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알려주고 뭐 싫다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통상 권하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돼요? 본인이 아까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라는 말을 했잖아요. 저는 보험료에 대한 비싸다는 부분이 매달 통장에 자동이체로 찍히는 보험료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보험료에 해당하는 가치를 좀 더 중요시하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권장하는 태아보험은 11만원에서 13만원 정도 돼요. 그럼 주로 100세 만기로 가는 거네. 저는 20년 다 100세 만기. 각 진단비도 대부분 다 100세인 거고. 각 진단비도 대부분 100세고 거의 다 풀담보로 거의 다 넣었습니다. 스코어링은 좀 최대한 줄이고 그 외에 모든 담보는 거의 풀담보로 넣어서 스코어를 줄인다는 얘기는 기본 보장을 최대한 안 넣는다? 의무구간을 안 해요. 의무 구간은 줄일 수 스코어링은 있으면 줄일 수가 줄여주고. 없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16세, 만 15세가 넘어가면 종신보험으로 이 고객을 한 번 더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왜 정신으로 터치를 해야 돼요? 15세 이후에? 저는 이 아이가 35 혹은 25, 10년납 혹은 20년납으로 부모가 아이에 대한 보험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마음껏 세상에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그러면 부모가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한테 돈도 그런 재산도 많이 물려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게 또 하나의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제 아들이 제가 지금은 그러면은 돈이 그 자녀가 네.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면은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게 되게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도 싱글일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저 싱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본 대신 그거를 해준다고 해서 이 아이가 버릇없이 크거나 막 다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완전 별개의 일이에요. 그거랑 별개고 이 아이가 무언가 하고 싶거나 할 때 돈에 대해서 적어도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얘기를 해봐.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면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말을 끊었거든. 그 다음 얘기해봐. 그게 그 얘기였어? 그 얘기지 뭐. 그러면은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아니니까. 결국에 그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뭐냐 하진 않아요. 제 아이도. 근데 부모가 보험료를 뭐 35세까지 해서 다 끝낸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뭐 이제 태어난 애기 그다음에 15세에 가입을 한다 해도 35세면 20년 후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 물가가치 하락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정말 35세 이후에 본인이 보장이 적을 거 아니에요. 안 끝났을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다만 시작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선택은 그 아이가 훨씬 더 유리한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돈에 대한 가치는 결코 퇴색되거나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거는 부모가 여유가 있을 때 얘기. 말이 되게 어렵고 빙빙 돌려서 얘기했는데 저 말의 핵심은 뭐냐면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보험 정도는 부모가 끝을 내주고 더 필요하면 네가 가입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중심까지 해준다는 건 최소한의 보험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의료 실비만 가져가는 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최소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사망하게 되는 리스크 그런 부분까지는 부모가 끝내주고 더 필요하면 네가 더 가져가라 그런 가치에 대한 플러스 하나만 더 하면 제한을 하는 거지 그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부모가 돼가고 있고 아이가 15살이 지나면 이 아이가 종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조차 다 모르거든요. 근데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15살이 됐을 때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내가 고객님한테 얘기를 하면 하고 안 하고는 고객의 몫이고 나 같으면 여유가 되고 그러면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목표가 돼서 지금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제가 일을 하는 건 내 아내와 아이를 위한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세 분은 참고로 싱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대1로 왠지 논출이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아빠 그리고 남편 공감합니다. 그거는 여유가 내 자신이 여유가 됐을 때 얘기고요. 만약 여유가 안 된 사람의 경우라면은 일단 최소한의 자식의 보험을 일단 준비를 해준 그렇죠. 이후에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 순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유가 있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노후에 대한 고객들을 부분은 가지고. 제 고객들은 이미 이 아이가 15살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시작했으니까. 난 노후 준비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혼자 살라고요? 아니 뭐 지금 뭐 70년 후 30년 후 40년 후 뭐 내가 70년 후면 죽어 있을 거예요. 땅속에. 난 올해 300살까지 나이 살 거라고. 난 40살 300살까지 살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해. 녹화되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그럼 최진환 본부장님은 결국에 그 과거에 생명보험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서 생명보험에 태아보험을 많이 팔았으나 많이는 아니고 꼭 팔아야 되는 80% 정도는 나 안 한다라고 안 했지만 한다고 꼭 했지만 해야 됐을 지인들. 때는 생명보험을 했으나 이제 손해보험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손해보험 쪽으로 많이 하기 시작했고 GA가 오고 나서는 지금 내가 생명보험 플러스 손해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으로 두 개를 명품으로 가져갈 때도 있다. 그렇게 따지면 그 두 개를 가져가게 되면 통상 15만원, 16만원 나오겠는데? 아니 2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20까지 맞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는 제한은 하되 그렇게 가입을 섣불리 못하죠. 다만 예전에 3만원, 3만원일 때 플랜, 3,000일 때 플랜은 합산해봐야 15가 안 됐거든. 10에서 12 정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지금 보험료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한 개만 해도 10만원이 넘어가요. 본인은 태아보험, 생명보험 플러스 손해보험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건 설계자들이 만들어낸 레토릭이다.
설계사 어려운 용어 나왔어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계사들이 만든 뭐라고요? 이해했어요 지금? 이해했어요 고객님? 따라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단어? 그 진토니? 진토니. 그 술에 타고 그러잖아. 진토니고 뭐지 근데? 많이 들어봤는데. 양 이름 아니에요? 야 양주 이름인가요? 진토니? 아이 진짜 이 쉬운 말 쓰라고 쉬운 말. 알았어. 그러니까 설계사들이 저기 만들어낸 그냥 어떤 용어적 정의일 뿐이다. 하나의 레파토리. 뭐 레파토리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뭐 그런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직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일단은 저는 그 태아보험을 가입시킬 때 고객한테 일단 물어봐요. 그 본인들 고객한테 니라 고객 되게 지금 순간적으로 울컥했어. 자기한테 니라 그런 줄 알고. 고객님들 보지 마십시오. 이거. 형이야 뭐 대놓고 그러지 마. 그래서 본인들 일단 보험을 준비해 놓고 애기보험으로 나입할 수 있는 보험료 여력을 일단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여력에 맞춰서 뭐 만기도 제가 어느 정도 측정을 해주고 대부분 5, 6만 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아니요. 대부분 2, 3만 원대 하는 거죠. 2, 3만 원? 2, 3만 원? 일단은 얘기를 해요. 저는 보험료부터. 자, 모든 담보를 30세 만기로 하면은 한 3만 원 전후면 되고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요즘 30만 개도 풀담으로 들어가면 풀로 못하죠. 30세 3만 원 정도 되지? 3만 원으로 할 수 있어. 네. 풀담보를 안 되면 한데 풀담보라는 게요. 풀담보 하시면은 태아보험 20만 원 넘어가요. 30세 만기. 아니 100세 만기로 하면. 그건 그렇죠. 아 여기서 풀담보라는 건 넣을 수 있는 걸 다 넣는 건데 네. 그 중에 가치에 따라서 누구는 상해 이번 일당을 5만 원 넣을 수도 있고 누구는 3만 원 넣을 수도 있고 누구는 안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래 오케이. 보험료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실손은 100세로 가져가고 그러면 이제 진단비라든가 입원 일당의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특약들만 만기를 30세로 줄이면 한 5만원에서 6만원 나오고 그다음에 거의 어느 정도 풀 세팅해서 100세 만기로 하면은 10만원 전후 정도 나온다. 대신에 아까 말한 H사로 현대산으로 하게 되면 풀 세팅하면은 15, 16만원 정도 나온다라고 미리 보험료를 먼저 얘기를 해줘요. 네. 그러고 나서 네가 나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나서 플랜을 한 2가지 정도 보냅니다. 이거 고객님이 자꾸 니가라고 하면 고객님이 네, 플랜을 그래서 2가지를 보내줍니다. 네, 그 실손 100세랑 30세 만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풀 세팅 하나. 네, 그래서 저는 고객들한테 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보험이라는 게 그 가입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입하고 나서 유지를 해야만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아기가 다치거나 아팠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장이야 100세로 해서 풀 세팅을 해서 가져가면 좋겠지만은 유지가 안 된다라면 아무런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손해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나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첫 번째로 봅니다. 네, 상품은 나중에 2번째고요. 네, 그래서 그 보험료에 맞춰서 최대한 좋은 쪽으로 안내를 하고 그리고 생손보 생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손보보단 보장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저는 생명은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보 쪽으로 웬만하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생보 결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생보 결합하는 의미가 진단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생보로 보완을 해도 되고 아까 최전원 부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손보끼리 결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 15세 미만의 경우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손보 상품으로 그다음에 고객들 보험료 나입할 수 있는 여력에 따라서 만기를 내가 고객이야? 고객님 거기서 같이 욱해야죠. 왜 고개를 돌려요? 왜 그러냐고 나한테 말하는데 고객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객님 봐야지. 타이밍을 잘못 봤구나. 말 잘못해도 까요. 아이 컨택에도 까요. 젠장 재미도 없고 씨. 졸라 재밌어 지금. 근데 네. 결국에 이제 그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온라인 영업하는 사람과 이제 대면 영업을 하는 사람의 차이인데 그런 것도 있고. 그 최진환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가치를 고객에게 실현시키는 입장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인 게 많잖아. 한마디 조금만 더 하면 아까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둘째나 셋째고 외벌이고 누가 봐도 4인 가족인데 200만 원 이하 벌고 막 이런 가정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저는 6, 7만 원, 5, 6만 원 생각했던 거에 대한 가치를 플러스해서 100세 만기를 해야 되는 이유를 거꾸로 넣어서
아 그러면 해야겠네요라고 설득을 주로 시키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본인의 가치 기준을 그 보험료에 플러스해서 보험료를 늘려가는 형태. 죽어도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렇게 가는 맞아. 스타일인 거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만땅 넣었을 때와 조절했을 때를 던져놓고 네가 하고 자, 싶은 온라인 거. 영업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설계사한테 도망갑니다, 고객님이.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요. 자 여기서 쟁점이 하나 나왔죠. 100세 만기, 30세 만기 부분에서 진단비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30세 만기로 진단금을 줄여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맞죠? 네, 그 진단- 보험료 때문에 그렇게 하는 네, 거잖아. 보험료 때문에. 보험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온라인 영업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온라인에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보험료가 싸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쟁력이. 설명하는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뺏긴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진단금을 30세 만기로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보험료에 기본적으로 맞추는 그거는 환경적인 부분이라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사실 온라인에서 저도 이제 왜 환경적인 부분이 왜냐면- 아니냐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만나는 사람이 본인에게 올인하고 있고 본인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요즘에 온라인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제가 만날 수 있는, 지금 뭐가 다르냐면 온라인을 통해서 못 만나고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을 통해서만 상담하는 고객과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안 만나는 거지. 안 만나는 거.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 보고 얘기해야지. 만나기도 해요. 아니 안 안 만나기도 하니까. 안 만나는 거. 안 만난대잖아. 그러니까 그 맞아요. 얘기야. 꼭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고 어. 대부분은 안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남이 중시가 되면서 온라인도 확인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만나면 제가 설득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가치를 실현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어쩔 수 없고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그렇게 그거에 맞는 가이드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100세를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뭐가 좋은 것 같아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제 입장은 그냥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더 좋은. 아니 그게 아니라 30세와 100세. 생명보험 플러스 손해보험. 그리고 아니 뭔가 분위기를 조장하지 말고 부드럽게 물어봐줘요. 손해보험 플러스 손해보험. 그리고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또는 뭐 진단비 30세로 줄여서 보험료를 줄여가고 실비는 100세로 가지. 지금까지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들은 거 따지면 뭐가 맞는 거 같냐고. 글쎄, 감이 안 오는데 나 진짜 이거 멘붕이다 진짜 이거.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어요. 설계사는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쉬운 게 질문이다. 잘 모르겠죠. 요건 쉬운 질문이다.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설계사의 입장 차이, 설계사의 생각 차이, 설계사의 가치 부여 차이에 따라서 정답이 정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정답이 없는 거죠, 사실. 없죠. 정답이 없는 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막 한다고 하면 저는 온라인보다 이렇게 대면하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을 받고 싶은. 온라인 영업하는 사람도 되면 한다니까요. 프리랜서잖아. 부산 가나요? 부산? 온라인에서 왔는데 부산. 그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리죠. 태아보험 6만원. 아니 덩어리가 크면 내가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부산도 갔다 왔고요. 태아보험 6만원 부산. 아니. 안 6만 가나. 원 갖고는 안 가나. 6만원 갖고 안 간답니다. 그럼 얼마 이상인 거 알아요? 장기 최소한 한 2, 30만 원 되면은 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족까지 같이 함께 이왕하면서. 그죠? 2, 30만 원 이상이라는 건 가족이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내 입장에서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는 고객들을 상대를 하면 대부분 그래요. 다른 데 그냥 쫙 알아보고 마지막에 저한테 한 번 더 확인차 물어보고 그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한테 고객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알아보고 결정하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건 상관없어 뭐. 많은 거예요. 알아보고. 나한테 누군가가 어떤 고객이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하니까 3,000명이 될 거야. 이렇게 하니까. 물어보면 난 이렇게 얘기해요. 아예 진단금 1억이냐 2억이냐 3천만 원이냐 2천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고 물어봐요. 아이에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진단금 1,000만 원과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과 1억 1억과 2억의 차이가 당신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난 다시 물어봐요. 뭐냐면 이 자녀보험을 왜 가입하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럼 자녀보험을
애기 뱃속에 당신 뱃속에 지금 아이가 있어요. 네. 당신 뱃속에 와이프 아이가 뱃속이라고 하자. 당신 뱃속은. 뭐 어쨌든 네. 당신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남자가 임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래? 뭐래? 근데 뉴스에 임신한 사례들이 하나 그래. 있더라고. 가끔 저 예전에 봤는데 상상 임신 아니고? 아니 실제로 배 나왔고 사진 이것들이 얘기하는 지금 임신했다는데 남자. 그러니까 말은 처음에 제대로 해야지. 아니 임신한 사례가 미국에 있어. 아 진짜? 남성 임신 찾아봐. 있어. 있는데 그 그거는 여자 일부러 대신 저거 뭘 일부러 수술해가지고 이식해가지고 한 네, 사례가 수술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건 일반적으로는 아무튼 당신이든 당신 배우자든 당신 뱃속에 아이가 있어.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지금 가입하는 게 보험이잖아. 네. 결국에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입하는 거 아니야. 그 보험을 가입하는데 그 보험을 왜 가입하는 거야? 그 아이의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결국 어떤 노출될 리스크, 노출될 예상될 리스크, 예상되지 못한, 그러니까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가입시켜주는 게 보험 아니야.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가입시켜주는 게 그 보험인데, 그 아이의 보험이 진단금 1억, 2억, 5천, 3천 이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보험, 태아보험 왜 가입해요? 고객님? 뭐 만에 하나 잘못돼가지고 병원 가면은 치료비가 많이 나올까봐 그 치료비 부담 때문에 가입하는 거죠. 치료비 부담 때문에? 네. 아예 치료비 부담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럼 결국 그건 자녀를 위해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 가입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태아보험을, 자녀보험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아기를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주는 거야.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 무엇인가 아낌없이 해주련다. 거기서 5만원, 10만원, 20만원씩 아이들을 위해 보험료를 아낌없이 내지만 결국 그렇게 보험료를 내는 건 날 위해서 내고 있는 거야 지금. 날 위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봐. 이 보험은 날 위해 드는 거잖아 지금. 그럼 아이가 독립하기 전까지지. 아이가 노출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뭐야? 독립하기 전에 부모 사망? 내가 그렇지. 부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를 3만원 내든 5만원 내든 20만원을 내든 100만원을 내든 부모가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그 보험료를 3만원도 낼 수 있는 거고 5만원도 낼 수 있는 거고 10만원도 낼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내가 10만원을 내든 20만원을 내든 30만원을 내든 이건 지금 내가 이거 쟁점이 되고 있는 건 대부분 다 날 위한 거를 자식을 위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이가 독립하기 전에 가장 큰 리스크, 아이가 가지고 가야 될 가장 큰 리스크는 부모의 사망 또는 부모의 질병, 부모의 사고 리스크야. 자, 이렇게 전환해보면 아이 보험료를 15만원 내는 게 아깝지 않다고 나는 15만원씩 내겠어요 라고 생각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 생각해봅시다. 아이가 15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거는 뭐 소중한 아이니까 상관없지만 당신의 보험은 똑바로 돼 있냐? 그러면 아이가 갖고 가야 될 리스크가 뭔지, 당신이 갖고 가야 될 리스크가 뭔지를 배분해서 당신이 추가해야 될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이가 가져가야 될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편이에요. 그거 제가 아까 얘기 잠깐 했었는데 니들 보이라고 고객한테 니라고 했다고 혼나. 그게 아니라 아까 김재건 본부장이 잠깐 얘기했던 건 뭐냐면 노후 준비. 예. 그러니까 자녀보험에 그렇게 많은 걸 넣는 것보다 자녀의 독립하기 직전까지 부모가 해줘야 될 최소한의 것을 해주고 나머지 건 나의 인생으로 이제 보완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져가. 뭐 일맥타당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연금하고 그러니까 태아보험 하기 전에 제가 아까 니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뭐 형님인데 왜 니들이라고 그러냐 그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야, 나는 그 생각은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서건 이 보험의 가입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이걸 가입하느냐를 다시 한번 꼭 되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맞지만 나는 30세로 할래 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100세로 할래? 그럼 그렇게. 진단비 30세로 할래? 그럼 그렇게 대부분 다 그냥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든지 고객에게 판단 기준을 위임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입하는 거야 이걸? 왜 가입하는 건지에 대한 걸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의 개념 둘 다 맞는 거고 둘 다 틀리지 않은 거지만 나의 경우에는 고객한테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서 우리 양주영 전 지점장님께서는 생명 손해 플러스를 좋아하시나요? 손해 플러스를 좋아하시나요? 손해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가장 정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가 생각하는 베스트 플랜이 뭐냐라고 한번 보여주면 나는 일단 의료 실비는 따로 떼. 단독? 의료 실비는 일단 백세 만기 형태로 따로 하나 떼놓고 진단비 따로 가져가고 나 이렇게 보험을 2개 정도로 분리를 하는. 분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얘기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 보험이 크게 덩어리가 들어가면 통째로 해지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실비는 실비대로 최대한 따로 다른 게 다 없어도 실비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고객님이 진짜 돈이 없어서 보험 가입할 상황이 아닌데 태아보험이라서 가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태아담보고 진단금이고 나발이고 다 치워. 의료 실비만 딸랑 넣고 가져가라. 왜냐하면 아이가 유산대에서 나와야 될 받을 돈을 위해서 보험 가입하는 거냐?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가입하는 거냐? 혹시나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어디가 안 좋게 태어나거나 또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어떤 과정에서 아이가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거라면 그것을 위해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극대화해서 가져가려면 의료 실비만 가져가도 된다. 22주 이전에 꼭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던데요. 당신이 가입하려는 게 태아담보가 아니라면 22주 이전에도 가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조금 더 늦어서 검사 결과 이상이 생기면 가입이 못 되는 상황은 있을 수 있다. 그런 건 고려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가끔 설계사분들 중에 1년차 미만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도 만나뵀는데 태아보험을 22주까지만 가입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나 엊그제 지난달 말에 계약 들어가신 분이 태아보험 지금 출산 예정일 지금 2주 남겨놓고 있어요. 저도 37주 분이 이제 전 2달 전이었는데 2달 전에 이제 11월 달에 일단 얘기했던 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나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가끔 어떤 FC가 20주가 넘었는데 태아보험 가입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가입 되는구나. 네, 됩니다. 네, 됩니다. 그리고 22주가 아니라 24주까지도 태아담보가 가입이 되는데 회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 24주가 되면 그동안의 검사 결과지 이상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첨부해야 되는 첨부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까탈스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통상 그냥 보지만 하고 가입하려면 22주까지 가입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객한테 위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 이거 태아보험 꼭 가입해야 돼? 아니 꼭 가입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실비라는 것도 넣어도 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다 위임하는 거지. 그것만 얘기하고 저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진단비는 30세 물가상승률 뭐 100세 가치구현 그거는 애들 얘기고 네가 생각하는 게 뭐야. 네가 이 아이가 그렇게도 얘기해요. 이 아이가 30세가 되기 이전에 최소한 부모가 보험 정도는 하나 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하나를 끝을 내고 싶으면 100세 만기로 하나 넣어주고 그게 아니라면 이 아이가 야 독립하면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런 것까지 끝까지 책임져야 돼? 라고 생각하면 30세 만기로 넣어주고 야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애매하면 30세 만기에 자동 갱신되는 애들이 있으니 100세 만기로 얘로 가져가든지 한꺼번에 돈을 내야 되는 얘로 가져가든지 그런 것들을 쫙 깔아주고 어떤 게 좋아? 어떤 게 더 낫겠어라고 판단을 유보한 채로 그것에 대한 답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상품을 컨셉을 잡아요. 좀 전 마지막 거 이해가셨나요? 30세가 지나서 100세까지 자동갱신되는 회사가 있다. 네.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 시간만 하면 이서우도 대화보험 알 수 있다 하면 좀 설득을 이쪽을 보고 좀 얘기를 자리 배치를 잘못한 것 같아. 아니, 시끄러워. 그게 뭐냐면 나 잘못한 것 같아. 서울을 위해서 해야 돼. 이게 나올 줄 알았더니 100세 만기로 가면 보험료가 13만 원이야. 네. 근데 똑같은 설계로 30세 만기로 가면 보험료가 4만 원이야. 오. 그런데 30세 만기는 30세에 끝나. 그렇죠. 100세 만기는 20년만 되면 100세로 가. 실비만 추가로 내면. 20년만 내면요? 그런데 100세로 하자면 지금 당장 부담스러워. 네. 그래서 30세 만기로 하자니 애가 아프면 의료실비 같은 보험을 다시 가입이 안 돼. 더 가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해. 그럴 경우 타협안으로 각종 진단비를 낮춰. 30세 만기로. 그래서 실비는 100세로 가져가고 30세 만기 진단금을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30세 이전에 보험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실비라도 연장을 해서 가져가는 거고 어차피 갱신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실비가 100세니까 30세 만기로 끝나도 실비만 있으면 그럭저럭 치료비는 된다. 그러면 요렇게 가져가는 타협안이 있어. 근데 30세 만기로 가져가면 아까 모든 게 30세로 끝나는 걸로 설계를 하면 아까 말했듯이
애가 중간에 아프거나 큰 사고가 있을 때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일 때 30세 만기로 가입해도 자동으로 100세로 만기가 변경되는 회사들이 있어. 좋네요. 그럴 경우 30세 만기로 꼭 가입한다는 사람 자동은 아니지 않아요? 자동 돈을 내야 돼. 자동으로 돈은 당연히 당연히 돼요. 내는 그럼 거지. 실손도 자동갱신인데 돈은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러네. 갱신을 자동이란 표현. 네. 갱신을 맞아요. 할 수는 있으나 심사를 해서 갱신을 해주는 회사가 있고 자동으로 갱신을 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이라는 거는 심사 없이. 이미 가입이 돼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갱신을 해주겠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30세로 꼭 가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다면 혹시나 아플 수 있으니 30세 만기 이상 보면 요 회사로 가입하세요. 요 회사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100세로 가입할 사람은 뭐 이 중에 아무거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30세 만기 자동 갱신이 그 얘기예요. 내가 말한 자동은 알아서 이 느낌으로 내가 순간 알았고 알아서는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해. 실손 생각하면 돼요. 자, 뭐 그 정도 얘기. 그 태아보험 지금 태아보험에 대해서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느낌이? 뭐 잘은 모르겠는데 본인 같으면 어떻게 가입하겠어요? 100세로 가입을 하겠는데요. 네. 자동 연장되는 거. 30세 만기로 가입해서 100세로 연장되는 걸로 네, 그게 뭐 금액 만약에 담보가 비슷하거나 동일하다면은 뭐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잖아요.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그렇지. 근데 여기서 쟁점이 하나가 또 나와야 돼. 무슨 쟁점이 하나가 나오냐면 그 선천성 후유장애. 선천성 후유장애 부분이 또 쟁점이 나와야 되는데 30세 만기에서 30세에서 자동으로 100세로 전환되는 회사들은 선천성 후유장애를 보상하는 회사가 없어. 없죠. 선천성 후유장애가 뭐냐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민법상의 그 사람과 민법상의 사람의 개념과 형법상의 사람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법률상 달라요. 뭐 어찌됐건 좀 어려운 법률 용어인데 애가 뱃속에서 후유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아니면 태어난 후에 후유장애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뱃속에서 생긴 후유장애는 보상하지 않는 회사가 있고 뱃속에서 그 후유장애가 발생했을지라도 보상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30세 만기가 100세로 자동으로 보험 기간이 연장되는 회사들은 태어나서 뱃속에서 있는 후유장애가 생기는 후유장애들을 보상하는 회사들이 없어. 그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메이저 회사 중에는 맞아요. 제가 어쨌든 봤을 때 30년 동안 그러면은 선천성 후유 장애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자, 나오게 되면 다시 어떤 내용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견갑난산. 견갑난산. 저거 봐, 저거. 견갑난산. 이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뭐냐면 엄마 자궁 입구가 좁아.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어깨가 자궁목에 걸리는 거예요. 자궁에 어깨가 걸려서 애가 못 나와. 근데 나와야 될 때 못 나오고 그 밀어내는 힘과 걸려있는 힘이 중복되면서 아이 신경이 다칠 때가 있어. 아이고. 뱃속에서 엄마 자궁의 힘과 아이가 이게 적정하게 아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깨라든지 어느 부분이 걸려서 제대로 순산하지 못해서 난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엄마만 힘들면 괜찮은데 엄마도 힘들고 애가 후유장애가 생길 때가 있어. 근데 뱃속에서 생기는 후유장애잖아. 이걸 어떤 회사는 보상하고 어떤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회사가 있어. 극히 드문 일이긴 하나.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이거 좀 이상한데 위험할 수 있겠는데 싶으면 바로 제왕절개를 해요. 요새는 그래서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1000만에 하나 그게 본인이라면 생기는 거잖아, 후유장애가. 그렇죠. 그것을 보상하는 것과 보상하지 않는 회사를 나누는 기준이 또 그게 있어.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현대와 KB예요. 현대는 선천성 후유장애를 약관상 보상하게 돼 있고, 아니 보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고, KB는 보상 개시 시점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요. 후유장애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달라. 그래서 현대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 뭐 메리츠나 삼성이나 한화나 뭐 다른 회사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 개 회사가 가장 큰 회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30세 만기가 됐을 때 30세로 가입하면 그 후에 자동으로 100세로 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고, 현대는 30세 만기로 들었을 때 연장이 된다고는 약관에 되어 있으나 심사 후 연장,
회사의 승인 후 연장으로 약관에 되어 근데 있어요. 병력인 사람 거절되고 그러더라고요. 현대는 거절되고 나도 지금 거절이 많이 됐어요. 근데 30년 살 동안 선천성 후유장애는 다 나오지 않나요? 아니에요. 성인이 돼서 선천성에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게 논점이 아니라 지금 태어나는 이거는 순간 이제 태어나는 순간 보장 여부를 얘기를 하는 태어나는 건데 순간 보상이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선천성 후유장애가 보상이 되고 안 되고 부분이에요. 태어나는 순간 아이가 후유장애 갖고 태어나면 현대는 선천성 후유장애가 진단금이 나오는 거야. 진단금이 나오고 KB는 진단금이 안 나오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단금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아무튼 그 담보에서 허락비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부분이에요. 근데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의료 실비 외적으로 넣는 건 추가적으로 내가 더 받기 위해서 특약을 설정해서 가입하는 거니까. 그 담보는 태아 담보와 같다고 보는 거지. 인큐베이터 비용을 추가로 넣는 사람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을 때 일당이 더 나오는 거잖아. 인큐베이터 일당이 더 나오는 건데, 실비에서 인큐베이터 비용은 보상이 되는 거고. 거기에 실제로. 입원 일당도 추가적으로 보장되고 근데- 인큐베이터 비용도 따로 근데 보상되고. 선천성 후유장애 진단금이 뭐 10억씩, 20억씩 들어가는 항목도 아닌 것이고, 손해율도 낮다고 보니까 나는 그것이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가장 큰 손해보험에서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핵심의 분리사항이기도 해요. 야, 거기 하나 추가해보세요. 30세 만기에서 자동갱신되는 게 좋아 보이는데, 근데 고객이 이렇게 얘기하면 난 한마디 더 던지는 거지. 근데 얘는 태어나자마자 생기는 후유장애에 대해서 진단금은 안 나와요. 라고 얘기한 거지. 근데 그럼 불안해. 얘는 태어나자마자 생기는 갖고 태어나는 후유장애에 대해서 얘는 나와요. 나 그럼 제로할 거예요. 아니지.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고객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현대를 거? 많이 판매를. 그것 때문에 지금 현대 온라인에서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이 선천성 후유장애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대해상과 그러니까 KB 손해보험 고객 부분에서 입장에서는 선천성으로 인한 후유장애 부분이 아예 다른 보험사는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지. 네. 근데 선천 수준장애만 보면 사실 하나는 한국이 더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고객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한 대로 김정부 부장님 얘기한 대로 내가 다른 걸 더 좋다고 얘기를 하면 고객이 현대가 괜찮다고 주변의 엄마들한테 물어보고 역으로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온라인에서는 있으니까. 그거는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제가 소개를 받아도 대면에서도 많이 오프라인은 다들 좀 먹고 살기가 바빠서인지 몰라도 제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다른 데 비교해서 간단하게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설계서를 온라인은 저번에 보니까 자기가 받은 설계서 그대로 들고 와. 들고 와서 내가 설계서하고 비교를 이렇게 하더라고. 이 단하고 이거 뭔 차이에요? 막 이런 거. 이렇게 하시는 고객들이 보통 온라인 고객들. 만나지 마세요. 근데 대놓고 앞에 이미 만났는데 얘기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지난달이었나? 지난달 12월 초였던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상담이 태아보험이 하나가 들어와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온라인으로 설계서를 받았어. 그 설계서를 받았고 나는 이대로 가입할 거래. 그래서 그럼 하시라고. 하면 되지 왜? 하라고. 선물을 뭐 줄 거냐고. 꺼져. 다른 데는 뭐 준다 그랬다고. 너는 뭐 줄 거냐고. 전 선물 안 줘요. 가입했어요? 안 했어. 저는 그래서 태아보험은 온라인에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지가 정말 시장이 때문에. 혼탁하고 뭐 잘 모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을 볼 정도의 사람은 온라인에서 그냥 상품 공세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고 더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정도겠죠. 제가 봤을 때는 사은품을 주고 영업하는 인간들 때문에 인간들. 네, 맞잖아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보험 설계사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형이 눈치를 봐? 아니 저 사은품 주는 뭐씨 여기 나왔어. 이제 자연스러워. 불법이잖아 원래. 아니야. 아니 3만 원. 3만 원 더 주니까 하면 되지. 자꾸 뭐 유모차 얘기하고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얼마나 받아먹는지 모르겠지만. 아기띠는 예? 아기띠도 인터넷 검색하면 아니야, 근데 10만 원인데 본인 부담금을 받아요. 그것도 네. 편법이 있어. 뭐냐면 아기띠 검색해보면 그게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제공한다. 그 대신 뭐 부가세는 얼마 그러니까 내라. 그런 걸로 고객 해서 부담금은 얼마다 이런데 검색해보면 사실은 그 고객 부담금에서 얼마 플러스도 안 돼. 정말 싸게 하면서 비싼 척 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결국에 이제 그 정도로 정리가 됐는데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태아보험을 크게 정리를 해보면 개념은 잡혔어요 지금? 대충 개념을 잡았어요. 태아보험이 그게 쟁점이고 뭐 중요한 부분이 그거다. 아까 최진환 본부장이 얘기했던 건 사실 기능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메리츠나 어떤 면에서는 흥국화재가 더 좋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삼성화재가 정말 탁월한 부분도 있어요. 삼성화재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좋나요? 말하지 않겠어. 어떤 부분에서는 삼성화재가 정말 댓글 남겨주세요 뭐냐 이거. 어떤 부분에서 삼성화재 그 태아보험이 정말 탁월한 부분이 있어.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태아보험 삼성한테 딱 한 번 가입시켰는데요. 현대, 메리츠, 에랄 이런 데 다 거절됐어.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삼성만 가입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이거예요? 아, 그건 아니. 틀리겠죠. 그래서 딱 한 번 가입시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태어나자마자 그거를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했어. 뭐 그렇게 네. 뭐 어떤 상황이든 삼성화재도 정말 탁월한 부분이 있어. 근데 대부분 보지 않지만 삼성화재도 태아보험은 어느 부분에선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팔아보고 한 번도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생각의 틀을 갖추면 그 사람과 생각이 다르면 고객을 놓치게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만기로 끝까지 우기다 보면 30세 만기를 원하는 고객을 놓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설득해야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만 하고 하는 것 자체도 좀 무리수다. 왜냐면 그 고객의 운명을 본인이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내 입장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다 들어본 이유가 뭐냐면 얘도 틀리고 쟤도 틀리고 쟤도 틀리고가 아니라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을 가져가고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내 고객이 될 수 있다. 너무 회색분자적이지 않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닫아놓지 않았을 때 그 보험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기본적으로 다중이어야지. 충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조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다. 이게 뭐냐면 바둑 격언에 그런 게 있어요. 바둑 격언. 오늘의 윌리엄이 하려고 했던 오늘의 말씀 내가 대신하는데 바둑 격언. 바둑을 잘 둘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석을 외워라. 바둑의 그 케이스별 정석이 있잖아. 정석을 외워라. 그리고 잊어라. 뭐지? 뭐 태권이야? 무슨 얘기냐면 배우는 거야? 어떤 정형적인 틀,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는 것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상품을 판단하고 공부를 하되 그렇게 알게 됐던 틀을 다 지워버려요. 그게 되나? 그게 잘할 수 있는. 그게 되나? 그래서 다 못하는구나 사람들이. 그게 그래서 잘 안 돼. 그래서 생명보험 하는 사람들은 손해보험의 영역으로 넘어오기 힘들고 손해보험 하는 사람들은 생명보험의 영역으로 넘어오기 힘들지만 진짜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어. 정말 힘들지만 그것을 일정 부분 깨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고객을 위한 정말 제대로 된 컨설팅일 수 있고 본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본인의 틀에 갇힌 거기 때문에 고객에게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위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태아보험에 대해서 본인 한마디 해보세요. 생명 중심에서 손해 중심으로 가는 게 사실 쉽지 않았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노력을 해서 왔는데 그것을 못 넘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아까 전 양지영 지점장이 얘기한 것처럼 잘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고객님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고객님이 오히려 저한테 물어볼 때 어떤 게 좋아요? 제가 이 정도 금액 사이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랬을 때 저는 내 나름의 정답과 정석에 대한 대답을 주고 선택은 그들의 몫으로 많이 돌리는 편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아까 부모도 같이 보고 전체를 같이 보는 입장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또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제가 이 시점에서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오늘 태아보험을 한다고 해서 고객이 돈에 상관없이 회사에 상관없이 그냥 당신이 생각하는 100점짜리 태아보험을 설계해달라고 했었을 때 과연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꼭 하고 싶었어요. 나한테? 둘 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고객한테 물어봐야지.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은 응. 고객한테 다시 역으로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나요? 세상에 제가 그 고객이라고 생각해요. 보험 가입할 때 정답은 없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거는 본인 상황에 맞춰서 가입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내 상황은 돈에 여유가 있으니 돈 걱정하지 말고 정말 괜찮은 조합 혹은 괜찮은 회사로 해달라 이렇게 고객이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고객이 하지 못하는 절대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의 보험을 얘기할 거야. 어떻게? 너희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보험은 너의 사망보험금이 1,000억이 있는 거다. 아니 아이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아플 수도 어차피 아이가 다치면 부모가 12만 돈을 내야 있으면 되니까. 되잖아.
부모가 아니 돈을 그거는 받으면 되잖아. 내 재산이 있는 경우고 없는 경우 그건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 내가 지금 보험 재산이 없는데 보험료를 10만원, 20만원, 30만원 내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다시 20만 원 이내에서 현실적으로 15만 원, 20만 원 이내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플랜이. 다시 저는 물어봐야지. 일단은 네 보험은 잘 가입돼 있냐부터 물어봐요. 거꾸로.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첫째다. 그럼 둘째 계획도 있냐고 물어봐요. 네. 그리고 나서 둘째까지 계획이 있는데 네 보험도 잘 가입돼 있고 이 사람들 둘째까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냐라고 물어봐요. 그것까지 그리고 오케이, 있다. 맞벌이가 된다. 근데 아기가 생기고 태어나면은 또 외벌이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죠. 저도 똑같이 파악을 하고 아니, 그러고 나서 난 그런 거 다 안 물어봐. 다 안 물어봐. 아니 내 스타일 물어보잖아. 얘기 내 끊지 얘기하고 말고. 아니 일단 거기까지라며. 아니 거기까지는 나도 동의를 하고 네. 그다음. 그러고 나서 거의 오케이. 다 콜콜콜콜 오케이. 한다. 그럼 하나의 상품으로 풀 세팅하면 한 15만 원 나오거든요. 네. 그랬을 때 어느 회사로? 그랬을 때요? 저는 멜리츠 좋아합니다. 메리츠를 네.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큰 진단금을 그 진단비를 크게 세팅을 할 수 있으면서 보험료를 싸게 할 수 있는. 언니들 1월 달에 보험 바뀌었어. 뭐 어떻게 답이 나올 줄 알고 지금 난 이 회사로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물어보는 거지. 전 양정 지금까지 그렇게 양정 살아왔어. 전 지점장님도 대답 한번 해주시죠. 뭘? 그런 거 안 물어봐 이랬잖아 좀 전에. 그럼 뭘 물어봐요? 나는 이 20만 원 한도 내에서 네가 이 아이에게 뭘 해주고 싶은지를 다시 물어본다니까? 이 20만 원을 가지고 네가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게 뭐냐? 잘은 모르겠지만 좋은 보장을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보장만? 보장. 저축은 필요 없고 보장만? 필요 없어요. 보장만. 보장만 필요하면은 20만 원 그냥 만땅 채워주지. 그러니까 어느 회사로 만약에 아니 회사별로 다 해주지. 몇 개의 회사는 다 싹 다. 30세 만기로 뭐 한 2개 회사 해주고 100세 만기로 한 2개 회사 해주고 그럼 20만 원 네 개. 채워질 것 같은데? 아 그냥 합산해서 4개를 가르친다고? 넘어갈 것 같은데 4개 100세. 아니 30세 만기로 진단금만 가면 3만 원에서 4만 원. 진단금만 가면. 한 2개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100세 하나, 30세 만기 하나. 그렇지. 아니 100세 한쪽이 만기 싫어. 현대 같은 경우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과거 작년까지는 풀 세팅하면 거의 13, 5, 6만 원 나오니까. 뭐 2개로 하든 3개로 하든 그러니까 회사는 중요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그달그달에 맞게. 왜 꼭 그 회사를 뭐 고집해야 될 아니야 그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어떤 그 적용하는 회사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저 같은 경우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나의 우선순위는 그거예요. 30세냐 100세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KB와 현대의 경우에는 30세 만기로 갈 거면 KB로 하는 거야 그냥. 왜냐면 30세 만기가 돼도 KB는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0세 만기의 경우는 KB로 그냥 하는 거고 100세 만기의 삼성도 아까 경우는 그 이유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삼성도 그 이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삼성도 30세 만기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 이제 100세 만기로 가져간다 그러면 선천성 후유장애 부분과 의료 실비와 보험료 부분을 조합해서 회사를 깔아놓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편이죠. 그러면 2개를 가입할 때도 있고 하나가 될 때도 있겠네요. 난 자녀보험을 최대 4개까지 가입시킨 적도 있어요. 어떻게요? 그 조합은 듣고 싶은데 4개. 아니 그건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일상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여기서 그 하고 싶은 얘기 본인들도 포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가끔 강의를 하거나 신입들에게 얘기할 때 그 동양 고전 얘기를 가끔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전은 중용이란 말 들어봤어요? 중용이라는 고전과 그 도덕경 이 두 가지를 되게 좋아해요. 그거에 대해서 독파를 하고 엄청 전문가는 아닌데 좋아해. 근데 중용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중용이라는 뜻이 대부분의 경우 좌로 치우치지도 않고 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입장을 취한다 라는 말을 중용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해석해 놓은 거고 나 같은 사람들이네. 저는 중용을 그런 데 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면 야 중간에 적정한 부분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간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중용의 구절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군자지 중용은 시중하고 소인지 중용은 무기탄이다. 야 이런 거 한자로 딱 쓰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내가 내 머리 위에 딱딱딱 써주면 되잖아. 아, 군자지 중용은 시중하고. 그 정도 포토샵 되나요? 이게 뭐냐면 군자의 중용의 이제 해설을 하면서 예를 든 건데 군자의 중용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 시기와 그 때에 따라서 중용이라는 말이 달라지는 거고
소인지 중용, 소인의 중용은 기탄이 없어. 기탄 없이 얘기해봐. 나한테 얘기하잖아. 틀도 없고 관념도 없고 그냥 중간 저기 대충 맞춰가는 게 소인지 중용이야.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장례식장 가갖고 아이고 기쁘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호상이어서 이분이 돌아가신 게 유가족들한테 어쩌면 정말 잘된 일일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리 호상이지만 거기 가서 탬버린 치면서 노래 부르면 안 되는 거잖아. 미친놈이잖아 그거. 그런 건 중용이 아닌 거야. 군자의 중용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거고 소인지 중용은 때와 장소를 못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용에서 말하는 걸 보험으로 살짝 갖고 와 보면 내 틀이 그거라고 해서 때와 장소와 시기와 어떤 여건에 관련 없이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우기는 순간 그건 소인의 중용인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군자의 중용은 그 때와 장소와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합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기엔 내가 너무 부족하니 고객한테 위임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방송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나도 초반에 느꼈던 보험을 잘 뭔가 배우고 싶은데 뭔가 알고 싶은데 정답에 근접하고 싶은데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파는지 궁금한데 그걸 모를 때 그래도 제가 좀 전에 했던 그 질문을 했던 가장 큰 요지는 뭐냐면 그래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많이 해봤던 사람이 아까 메리츠 진단자금에 대한 부분이나 끝까지 고객한테 위임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결국 형 얘기를 들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왜냐면 결국 정답을 안 주고 질문 겁나 해놓고 다시 정답은 없으니까. 아니 정답은 없는데 네. 적어도 어느 한 길을 파보고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아닌 것까지를 해보지 못하고 대부분 한 길조차 가지 못하고 그만둔 사람 내가 너무 많이 봤어. 주변에 그래도 태아보험으로 뭐 끝까지 정점 뭐 이런 걸 둘째 치고서라도 최소한 현대해상이라도 끝까지 다 해보고 현대해상을 왜 좋아해 물어보면 해보고 물어보는 사람하고 해보지 않고 물어보는 사람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니까.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 시험관, 특히 저도 이제 시험관 고객들이 있는데 시험관이 됐었을 때 지금 두 쌍둥이까지 쌍둥이는 가입시켜봤는데 3태아는 우리나라 지금 불가잖아요. 태아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장담할 수 있어? 찾아봤어. 다 찾아봤고 내가 매니저 다 물어봤어. 장담할 수 있어? 장담할 수 있어. 안 바뀌었으면 그 이후로 바뀌었으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서류들이 추가로 돼서 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무언가 좀 실무적인 팁 하나가 좀 도움이 됐었으면 그게 아까 그 금액과 그런 걸 구애받지 않고 콜콜콜 했었을 때 어떤 걸 했느냐라고 하면 뒤집어서 어떤 상황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제일 먼저 그래도 한번 해보고 스타트를 시작해보는 게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건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답을 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서우 본부장님이 태아보험 지인인데 뭐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 넘겼는데 지인인 거지. 그러니까 친하니까 해주고 싶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어느 회사부터 해야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메리츠? 그 메리츠 뭐 이런 거 이렇게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접해서 해보고 부딪혀보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커지는 것도 많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커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 얘기도 좋은 얘기고 김정국 님 좋은 얘기고 제 얘기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팁을 좀 줬으면 했었던 실제 정말 도움이 되는 팁을 제가 그럼 한마디 할까요? 콜.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다 쓰러질 거예요. 왠지 갑자기 개그 콘서트에서 니글니글이 생각나. 10초 안에 전부 비명을 지르게 해주지 마. 니글. 자, 과거에는 정보가 많지 않았는데 현재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죠. 그 정보로 인해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맞는 것인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이건 정보가 없는 것과 같아.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보험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를 그것에 대입해서 구현을 하고 내가 먼저 틀이 서고 그 보험으로 그 가치를 구현하다가 이걸 봤더니 그걸 보다 보면 요게 조금 더 잘 구현되네 라고 생각되면 그때 본인의 양심에 비춰 변함없이 그 가치가 맞다면 그 상품을 다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와 KB와 삼성과 흥국과 메리츠와 이 모든 것들 다 알고 한 건에 대해서 5건을 다 설계해보는 것 자체가 정보가 없는 것과 같다. 고민하지 마라. 보험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고 일단 태아보험을 통해서 본인이
구현하려는 가치가 무엇인가의 틀을 갖추고 그것에 따라서 보험 상품을 보고 그것을 구현해라. 본인이 현대해상에 있으면 현대해상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가치를 구현하고 KB에 있으면 KB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가치를 구현하고 또는 생명보험에 있으면 생명보험으로 인해서 구현할 수 있는 가치를 구현하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교차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팔면 된다. GA에 있는 사람은 GA에 있는 사람도 수백 가지 상품 중에 그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그 몇 가지 상품 중에 한 가지를 판매하는 건 이유가 있고 가장 많이 판매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면 그런 이유를 보고 그 이유를 바탕으로 봤을 때 본인의 이유를 구현할 수 있는 상품 한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 상품을 판매하고 하나씩 확장해 가면 된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 공부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자, 제가 그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아까 도덕경 얘기했죠? 도덕경이 도를 얘기하는 노자와 장자에 대한 사상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도덕경인데 도덕경의 첫 구절은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 있어요. 도는 우리가 말하는 도야, 도를 화면보면서 도를 도라고 하면 이게 도를 도라고 하면 이런 뜻이야. 도를 도라고 하면 아닐 비, 상, 그럴 상, 항상 상, 도를 도라고 하면 그건 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근론적인 원천이 바뀌는 거고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한정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고객을 만나서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게 정답일 수도 있고 어떤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무엇이 정답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열어놓고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업인 거고 그것이 내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기보다 고객이 선택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내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부분 중에는 고객은 잘 모르고 있으니 그걸 전문가적인 우리가 판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게 해주고 많은 걸 경험해준 다음에 자녀가 좋아하는 걸 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양육법 중에 하나거든. 중요하죠. 부모가 세상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한다 일 때도 있지만 안 그런 양육법도 있단 말이지. 나는 주로 그런 편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맞대가 없어. 그러니까 이 시간을 지금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태아보험의 논쟁, 자녀보험의 논쟁에 대해서 서로가 듣고 있고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시간 관계상.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태아보험 또는 자녀보험의 큰 틀 정도만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면 지금까지 한쪽에서 틀이 잡혀있는 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조금이라도 넓어졌다면 이 시간은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봐요. 어땠어요? 대충 감은 있어요. 대충. 이게 30세 논쟁과 100세 논쟁, 그리고 진단금을 줄이고 늘리고, 이게 여기서 뭐 진단금이 뭐 80세일 필요가 없다, 30세로 가야 된다, 뭐 덜 해야 된다, 추가해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정말 지엽적인 정말 병신 같은 논쟁이 있긴 한데, 그거는 할 의미가 없어. 정말 그런 병신 같은 논쟁 말고, 어떤 큰 틀에서 이제 보면 그렇다. 물가가 떨어질지 올라갈지 뭐 그런 것들도 미리 생각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사실 핵심적인 논쟁의 것은 여기까지였다라고 보고 그 이상의 것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태아보험에 대해서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세 명이 다 답을 각각 다르게 얘기할게요. 같을 수도 있고 각자 자기 생각에 대한 댓글을 다는 건 아니죠. 달아줘.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유튜브든 뭐든 그렇게 질문을 올리면 본인은 난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은 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정답이라고 확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수많은 FC 중에 경험이 40년 정도 쌓이면 그 정도 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의료실비 중복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 자, 마무리. 제가 오늘은 말을 좀 많이 했는데 마무리까지 제가 좀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해보니까 엄청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손 보험료는 약 3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회사별로. 실손 담보는 한 30%에서 40% 정도 올라간 것 같고 진단금은 약 10% 정도 올라갔어요.
진단금은 약 10% 정도 올라가서 손해보험은 합산해보면 전체 보험료에서 약 15%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대에 따라 물론 편차도 있고 회사에 따라 편차도 있지만 작업을 해보니까 약속을 지켰네요. 보험회사가. 뭐라고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근데 안 올린 때도 있었으니까. 그 매트라이프 딱 얘기하기 회사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내가 작업을 한 게 그거라서 매트라이프는 정기보험이 많이 올랐어 보험료가. 매트라이프는 정기보험이 원래 싸지 않았는데. 보험료가 원래는 좀 쌌지. 싼 편이었어. 나이대에 따라 달라서. 쌌는데 그러니까 매트라이프는 정기보험료가 좀 올라갔고 다른 국내사들은 정기보험이 대부분 안 올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계약은 보험료가 떨어진 회사들도 있어. 생명보험은 주계약 보험료가 오히려 떨어졌는데 걔네들도 실수는 약 30% 정도 올랐어. 그러니까 손해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담보가 좀 올라갔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주계약이나 이런 그 특약 비용은 거의 안 올라가거나 떨어진 데도 있다. 올라가더라도 조금 올라가고 근데 실비 특약은 많이 올라갔다. 요 정도가 현재까지 된 내용이에요. 제가 다음 방송 때는 큰 틀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물론 뭐 보장이 좀 더 추가돼서 더 오른 부분도 있겠네요. 있지. 네. 보장이 좀 추가돼서 올라간 부분도 있고 KB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화혈성 심장질환이랑 뇌혈관 질환도 들어왔고 메리츠도 지금 후유장에 오픈한다고 후유장에 3%짜리. 그리고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것들이 뭐 추가적으로 있어서 섣불리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파워 FC 작업을 하면서 비교 견적을 뽑아보니 올라갔다. 그리고 확정은 4일이 돼야 하지만 얘가 또 동부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요 회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조금 자기네들이 그 좀 불리해지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 한 1주에서 2주 지나고 나면 보험료라든지 스코어가 또 바꿀 때가 있어. KB도 좀 요즘에 회사가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달 중순 넘어야 정확하게 틀을 잡을 것 같아요. 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지금까지 생명보험은 그렇다. 자, 뭐 오늘까지 이번 시간 지금까지 이제 했던 태아보험 내용과 오늘까지 작업한 파워 FC 비교 견적에 대한 내용은 그렇다.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사무에 영업이란 무엇인가 영업 다시 보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나씩 다시 올리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뜨더라고 유튜브에. 봤어요? 그거는 신입 강의할 때 특별히 뭐 문제가 되지 않으면 한 번씩 줘서 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강의 한 번씩 보시면 그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생각의 틀을 조금씩 늘릴 수 있는 그걸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보시고 본인 카페에는 내가 파일 따로 줄 테니까 올려보시고. 자, 하고 싶은 얘기. 이제 10년 맞았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한 마디씩 하세요. 오늘 제일 얘기를 안 했잖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고요. 술 적당히 드시고요. 2016년도에는 원하시는 바 많은 것들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짜이지엔. 같이 아홉수인데 조심해야 되는 아홉수가 아니고 잘 되는 아홉수가 되는 2016년이 됐으면 좋겠고 무언가 많은 것들을 꿈을 꾸고 또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앉아 계신 세 분도 그렇고 이 화면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다 잘 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본인들 다 목표한 부분 다 이룰 수 있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꼭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몸이 아프면 좀 씁쓸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는? 국수! 언제? 그런 얘기도 포함이 되겠죠? 네, 맞잖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집에 왜 내가 얘기할 때 아니 질문 서로 간만에 얘기하잖아. 네, 질문. 집에 동사무소에서 누가 와가지고 여기 혼자 사냐고 여기 저기 전화번호 적고 가면은 요새 독거사들이 많아졌다고 연락 준다고 그런 방문 온 적 없어요? 저는 낮에 집에 없어서. 아 그래요? 네. 내 얼마 전에 집에 있는데 내가 그 주민등록상에 혼자 살는 게 돼 있으니까 요새 독거사가 많다고 연락처를 남겨주면은 젊을 때? 아니 젊어도 독고사가 아니라 고독사겠지. 고독사 혼자 사는 집에 혼자 조용히 죽고. 그거 얼마나 그거네 사인하고서 얼마나 우울하던지. 그래요? 저 낮에 사람이 제가 집에 없어서. 올해는 셋 중에 한 명은 보냅시다. 셋 중에 한 명 갑시다. 셋 중에 한 명 보냅시다. 아무튼 새해 건강하시고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자, 올해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저희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 좋은 건 없겠지. 저는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목숨과 동일시할 수 있는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배제하고 그거 외에 없잖아요. 아니 뭐 가족이라는 게 아니 자식. 그거 외에 이제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게 돈이라고 보는데 돈을 버는 것을 최우선으로 가져가십시오. 그 이상의 가치는 본인의 가족과 본인의 자식 그리고 본인 목숨 이상은 없습니다. 그만큼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많이 벌는데 집중하시고 최대한 많이 벌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쪽팔리지 않게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뭐 차렷 격리하면 마무리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합시다. 자, 네. 한마디만 딱 하고. 여기 앉아 계신 세 분의 싱글들을 위해서 혹시 방송을 보시는 여성 싱글 FC님 중에 이 세 분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끄러울 수 있으니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오작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끝났습니다. 그 방송에 공개 구원을 할 정도로 병신들은 아니야. 그거 하지 마요. 잘라줘. 아니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형들이 안타까워서 얘기한 게 아니지. 그냥 혹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오지랖만 넓어가지고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